어르신, 식사는 하셨습니까? 혹시 자식들 눈치 보느라 아픈 데 있어도 병원 한 번 마음 편히 못 가고 계신 건 아니시지요? 평생 땀 흘려 일하고 꼬박꼬박 나라에 돈을 냈는데 정작 은퇴하고 나니 손에 쥐는 돈이 예전 월급의 3분의 1도 안 된다는 끔찍한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40년 가까이 성실하게 국민연금을 부어도 우리가 받게 될 돈은 고작 월 100만 원 남짓입니다. 이걸로 한 달을 어떻게 살라는 걸까요? 병원비는커녕 밥 3끼 챙겨 먹기도 빠듯한 돈입니다. 나라만 믿고 있다가는 평생 모은 재산마저 병원비로 다 빼앗기고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저는 평생을 서민들의 자산 관리를 연구해 온 경제 전문가 김만수입니다.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 뵈면서 피 같은 돈을 허무하게 잃거나 제대로 된 노후 준비를 못해 고통받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이 더 이상 돈 때문에 서러운 눈물 흘리시는 일이 없도록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에 이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어르신의 통장에 매달 꼬박꼬박 제2의 월급이 들어오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어렵고 복잡한 주식이나 부동산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다 떠먹여 드릴 테니 어르신께서는 숟가락만 들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물론 이 글을 다 읽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바쁘고 힘드신 거 다 압니다. 다른 건 다 잊으셔도 좋습니다.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어르신이 지금 당장 이것 하나만 제대로 활용해도 국민연금 외에 매달 최소 50만 원의 용돈을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단순히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실제로 어르신 주머니에 돈을 넣어드리는 실질적인 방법을 담았습니다. 제가 하라는 대로만 따라 하시면 자식들에게 용돈 주는 넉넉한 부모님, 친구들에게 밥 한 끼 시원하게 사실 수 있는 멋진 어르신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내 돈을 지키고 불려서 죽을 때까지 월급처럼 받는 비결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이너스. 어르신, 뉴스에서 국민연금이 2055년이면 완전히 바닥나서 깡통이 된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지요? 그 말 때문에 밤잠 설치고 걱정하는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내가 평생 낸 돈 한 푼도 못 돌려받는 거 아니야? 하고 불안해하시는 그 마음 제가 어찌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어르신, 제가 오늘 아주 정확하고 시원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금을 한 푼도 못 받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 이상 우리 어르신들 연금은 무조건 나옵니다. 그러니 일단 가장 큰 걱정은 내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정말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잘 모르는 진짜 위험은 전혀 다른 곳에 숨어 있습니다. 정부가 절대 먼저 말해주지 않는 그 불편한 진실이 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똑똑하게 대비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제가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국민연금 기금이 바닥난다는 건 쌓아둔 돈이 없어진다는 뜻이지 연금을 줄 돈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쉽게 말해 지금까진 우리가 낸 돈을 차곡차곡 모아서 불린 다음에 그 돈으로 연금을 줬다면 앞으로는 그 해의 젊은 사람들이 일해서 낸 세금으로 바로 우리 어르신들께 연금을 드리는 방식으로 바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부과 방식이라고 하는데 말이 좀 어렵지요? 그냥 우리 자식 세대가 내는 돈으로 우리 연금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진짜 무서운 함정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아이는 적게 낳고 어르신들은 점점 많아지고 계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돈을 내야 할 젊은 사람들은 점점 줄어드는데 연금을 받아야 할 어르신들은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마치 식구는 10명인데 돈 버는 사람은 1명뿐인 상황이 되는 것이지요. 그럼 그 1명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결국 우리 자식들과 손주들이 내야 할 세금 부담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어르신, 그래서 걱정이 많으시죠? 하지만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나라도 이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애를 쓸 겁니다. 다만 나라가 우리 각자의 노후를 전부 책임져 주지는 못합니다. 연금이 영원히 되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적은 용돈 수준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주한 첫 번째 진실입니다.
나라가 약속한 연금 액수만 믿고 있다가 뒷목 잡을 일이 생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럼 그 용돈 수준이라는 게 대체 얼마를 말하는 걸까요? 여기서 정부가 우리에게 절대 먼저 알려주지 않는 두 번째 비밀, 바로 소득 대체율의 배신이 시작됩니다. 어르신, 혹시 40년 동안 꼬박꼬박 국민연금을 부으면 은퇴하고 나서 원래 받던 월급의 3분의 1도 못 받는다는 충격적인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이게 어떻게 된 계산인지 제가 지금부터 눈 뜨고 코 베이지 않도록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정부는 늘 국민연금 40년 채우면 소득의 43%는 보장됩니다. 하고 자랑처럼 이야기합니다. 월 300만 원 벌던 사람이면 한 달에 129만 원은 받는다는 소리처럼 들리지요. 그런데 어르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려야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중에 20살 때부터 단 하루도 쉬지 않고 60세가 될 때까지 꼬박 40년을 돈 내신 분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실까요? 아마 거의 없으실 겁니다. 중간에 사업이 힘들어져서 혹은 자식들 키우느라 잠시 일을 쉬어서 몇 년씩 못 낸 기간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정부가 말하는 43%라는 건 정말 비현실적인 만점짜리 기준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국민연금을 낸 기간을 따져보면 우리가 손에 쥐게 될 진짜 소득 대체율은 고작 20에서 30% 남짓에 불과합니다. 월 300만 원을 벌던 분이라도 실제로는 60만 원에서 90만 원 정도밖에 못 받는다는 뜻입니다. 이걸로는 정말 한 달 생활이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어르신들의 가난이 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라가 괜찮다고 말하는 숫자만 믿고 있다가 은퇴하고 나서야 끔찍한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마치 빵집에서 케이크 한 판을 다 준다고 약속해놓고 막상 가보니 손님은 밀가루 값만 내셨으니 케이크 한 조각만 드립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배신입니다. 정부가 말하는 명목 소득 대체율이라는 허상을 믿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나의 실제 가입기간으로 계산한 실질 소득 대체율만이 진짜 내 연금액이라는 사실을 똑똑히 아셔야 합니다. 이렇게 내 연금만으로는 노후 생활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면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도 내가 없으면 우리 집 사람이라도 내 연금을 받아서 생활에 보탬이 되겠지. 라고요. 정말 그럴까요? 여기에 부부라면 반드시 아셔야 할 또 하나의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부부라면 반드시, 자녀라면 우리 부모님을 위해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입니다. 배우자가 세상을 떠났을 때 남은 가족의 생활을 지켜주기 위해 나라에서 주는 돈이 유족연금이지요. 많은 분들이 당연하게 내가 죽으면 내 배우자가 내 연금을 이어받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여기에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무서운 규칙이 있습니다. 지금 옆에 계신 배우자 얼굴을 한번 바라보세요. 정말 만약에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난다면 남은 나는 배우자가 받던 연금을 그대로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 어르신 본인도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상황이라면 돌아가신 배우자의 유족연금과 내 연금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두 개를 다 받을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남편이 매달 100만 원의 연금을 받다가 돌아가셨고 아내인 내가 받는 연금이 70만 원이라고 해봅시다. 이때 아내는 둘 중 더 큰 금액인 남편의 유족연금 100만 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내 원래 연금 70만 원은 그냥 사라지는 걸까요? 아닙니다. 나라에서는 내 연금을 포기하는 대신 유족연금에 내 원래 연금액의 30%를 더 얹어줍니다. 즉 100만 원에 내 연금 70만 원의 30%인 21만 원을 더한 121만 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내 연금이 더 많아서 내 것을 선택하면 유족연금의 30%만 추가로 받게 되고요. 어떠신가요? 생각했던 것과는 많이 다르지요? 이 사실을 모르고 둘이 합쳐 200만 원으로 노후를 보내야지라고 계획을 세웠다면 그 계획 전체가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릴 수 있는 겁니다. 부부가 모두 연금을 받는 시대가 되면서 이 유족연금의 함정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내 노후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배우자의 남은 생을 지켜주기 위해서라도 이 규칙은 반드시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어르신, 이렇게 겨우 연금 계획을 세워놨더니 이번엔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내 돈을 쏙 빼가는 연금 도둑이 나타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매달 꼬박꼬박 내 연금 통장에서 30만 원, 40만 원씩 돈이 사라지는 세금 폭탄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이 연금 도둑의 정체를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연금 받는데 세금을 또 내냐고요? 네, 내야 합니다. 그것도 모자라 건강보험료 폭탄까지 맞을 수 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냐고요?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어르신들께서 받는 연금도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합니다. 물론 2002년 이전에 낸 돈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내지만 그 이후에 낸 돈으로 받는 연금은 꼬박꼬박 세금을 떼어갑니다. 그런데 정말 무서운 도둑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건강보험료입니다. 혹시 지금 자녀의 직장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계신가요? 그래서 매달 건강보험료를 따로 안 내고 병원 혜택을 받고 계신 어르신들이 참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서 이 소중한 자격이 하루아침에 박탈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나라에서 정한 기준, 즉 연금 소득이 1년에 2천만 원을 넘어가면 이제 혼자 먹고 살만 하시네요 라면서 피부양자 자격을 빼앗아 버립니다. 한 달에 약 167만 원 이상 연금을 받으면 바로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자격이 박탈되면 어떻게 되냐고요? 그 즉시 지역가입자로 바뀌면서 어르신의 다른 재산, 자동차까지 따져서 매달 수십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내라는 고지서가 날아오기 시작합니다. 연금 좀 더 받으려다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2천만 원이라는 기준은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우리가 뒤에서 배울 개인연금까지 모두 합친 금액이라서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심지어 나라에서 주는 기초연금마저도 내 국민연금이 많으면 최대 절반까지 깎여서 나옵니다. 이렇게 나라의 제도는 우리가 모르면 눈 뜨고 당하도록 아주 촘촘하게 짜여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걸까요? 제가 지난 40년간 연금 상담을 하면서 가장 가슴 아팠던 순간은 정말 누구보다 성실하게 한평생을 살아오신 우리 어르신들이 은퇴하고 나서 무너지는 모습을 볼 때였습니다. 젊었을 때 악착같이 돈을 모아 가게를 차리고 자식들 대학까지 다 가르쳤는데 정작 본인의 노후는 미처 준비하지 못했던 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나라에서 주는 국민연금만 믿고 있다가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함정에 빠져 생활고에 시달리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내 고객들과 나 자신의 노후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정부만 믿고 있을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튼튼한 3층 연금성을 쌓아 올려야 한다고 말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평생 정말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저는 바로 그런 분들이 제도를 몰라서 억울한 노후를 맞이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3층 연금을 강조하는 겁니다. 1층인 국민연금은 땅을 단단히 다지는 기초공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봤듯이 이 기초만으로는 비바람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2층으로 퇴직연금이라는 튼튼한 기둥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층에 개인연금이라는 지붕을 얹어서 완벽하게 안전한 우리 집을 완성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건 단순히 돈을 더 많이 벌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많은 분들이 연금 제도를 몰라서 겪었던 실패와 눈물 속에서 제가 직접 찾아낸 생존 전략입니다. 나는 퇴직금 벌써 다 썼는데 개인연금은 돈 많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을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어르신도 충분히 튼튼한 연금성을 지으실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2층 기둥, 바로 퇴직연금의 엄청난 비밀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어르신의 노후 자산을 2배, 3배로 불릴 수도 있는 퇴직연금과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의 비밀을 알려드릴 겁니다. 딱 5분만 집중하시면 수천만 원을 버시는 셈이니 귀를 쫑긋 세우셔야 합니다. 혹시 회사에서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해서 쓰셨거나 퇴직할 때 그냥 월급 통장으로 한 번에 받으신 분 솔직하게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괜찮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게 얼마나 위험한 선택이었는지 아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퇴직금을 통장으로 바로 받으면 나라에서는 목돈이 생기셨네요 하면서 엄청난 퇴직소득세를 떼어갑니다. 하지만 이 퇴직금을 개인형 퇴직연금이라는 특별한 연금 계좌로 옮겨받기만 하면 당장 내야 할 세금을 30에서 40%나 아낄 수 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는 노후 자금을 불리는 보물창고와 같습니다. 이 계좌에 돈을 넣어두면 그 안에서 돈이 불어나도 당장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나중에 연금으로 조금씩 나눠 받을 때 아주 낮은 연금 소득세만 내면 되는 것이지요. 세금을 나중으로 미뤄주니 그만큼 더 큰 돈을 굴릴 수 있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 계좌에 어르신 돈을 추가로 넣으면 연말에 낸 세금을 돌려주는 세액공제 혜택까지 줍니다. 나라에서 어르신 노후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 돈으로 보태 쓰세요 하고 돈을 챙겨주는 것과 같습니다. 퇴직금은 절대 그냥 쓰거나 통장에 넣어두면 안 됩니다. 반드시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옮겨서 세금도 아끼고 돈을 안전하게 불려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연금성의 2층 기둥을 튼튼하게 세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국민연금이라는 1층 위에 퇴직연금이라는 2층 기둥까지 세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안전한 지붕을 올릴 차례입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의 함정부터 퇴직연금의 비밀까지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머리가 복잡하고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 절대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은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든든한 노후를 지키는 데 사용해 온 검증된 지도와 같습니다. 이제 어르신께서는 그 지도를 손에 쥐고 차근차근 따라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복잡하게 들리셨나요? 절대 아닙니다. 오늘 배운 것들 딱 3가지만 기억하셔도 어르신의 노후는 지금보다 훨씬 든든해집니다. 제가 다시 한번 딱 짚어드릴 테니 걱정 마십시오. 첫째, 국민연금은 절대 영원히 되지 않으니 걱정 마시되 그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현실을 똑똑히 아셔야 합니다. 둘째, 퇴직금은 절대 일시금으로 받지 말고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옮겨서 세금 폭탄을 피해야 합니다. 셋째, 이렇게 아낀 세금과 모은 돈으로 안전한 개인연금에 가입해서 연금성의 마지막 지붕을 완성해야 합니다. 이 3가지만 기억하고 실천하셔도 어르신은 더 이상 돈 때문에 불안에 떠는 노후가 아닌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돈이 나오는 편안한 노후를 맞이하실 수 있습니다. 제도를 탓하고 나라를 원망하며 기다리기만 해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이제 이 연금 제도의 주인이 바로 나라는 생각으로 오늘 배운 지도를 들고 당당하게 어르신의 권리를 찾아오셔야 합니다. 그 길에 저 김만수가 언제나 함께하며 도와드리겠습니다. 어르신의 든든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